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감독은 아마 K리그에서 가장 유명한데 네. 팀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팀이 어디냐? 성남 FC 같습니다. K리그를 취재한 동료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이 팀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 댓글에 이제 성남해주세요, 성남해주세요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렸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작심하고 파봤거든요. 네.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성남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뒤에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징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즌 주전급 4명 정도가 떠났습니다. 공격수의 에이스인 그 나상호가 임대 만료로 FC 도쿄로 돌아갔다가 FC 서울로 이적을 했고요. 수비 핵인 연재훈과 윙백 유인수가 2월 3일자로 나란히 김천 상무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견됐었던 그렇죠. 네. 연재훈 유인수는 뭐 워낙 경력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김동현이 기나긴 사각 끝에 강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이 밖에 양동현, 주현우, 이현일, 전종혁, 임선영, 토미, 최희현 등이 이적 또는 임대 만료 또는 또 뭐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났고요. 이 중 나상호, 연재훈의 공백 지난해 기준입니다. 두 선수의 공백은 약간 바르셀로나로 따질 때는 메시와 피케가 동시에 빠지는 것 같다. 과장하자면. 아니요, 네. 과장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의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분명한 데미지입니다. 근데 들어온 선수를 쫙 보면 뭐지 하면서 그렇다고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성남의 이번 이적 시장의 포인트를 철저하게 나간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네. 우선 김동현의 자리는 이규성, 이종성, 안현범 등을 영입해 적절하게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연지현의 빈자리는 리차드, 네. 등록명은 빈트 비을러라고 하는데 메인 수비수로 채웠고 이 선수 검증 마친 선수잖아요. 그렇죠. 또 J리그에서 꽤 알려진 박정수. 이 선수 이야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메웠고요. 나상호 중심인 성남의 공격을 이끌 선수로는 박용지, 뮬리치, 부시 등이 선택받았는데 부시 선수는 굉장히 몸값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포인트. 네. 네. 지난해 대비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 포지션별 더블 스코어도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취재할수록 얘기 듣는 게 성남은 데려올 선수 다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는 조용하고 그런데 네. 성남이 애초에 버짓이 작았기 때문에 데려올 선수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았고 대신에 우리가 찍은 선수는 데려오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 이규성, 박용지, 박정수, 이종성, 그다음에 여기 부시,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리차드까지요. 성남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잘했어.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주지만 케이크 들고. 우리는 굉장히 잘했어. 물론 김동현 선수가 안 됐으면은 좀 이게 안 됐으면은 꼬일 뻔했는데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됐다는 거. 네. 아까 더블 스코어도 얘기하셨는데 공격진 보면 그 말이 좀 확 와닿아요. 공격 옵션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는데 일단 2m 3cm 장신 공격수인 뮬리치가 들어왔고요. 부시는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몸값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선수가 영입됐습니다. 좋다고 하는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정경호 코치와 상무 시절에 인연을 맺은 박용지가 왔고 홍시우는 2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몸빵이 되는 장신 공격수인 김현성 그대로 있고요. 신인 빼면 한 5명 정도로 공격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 용병이 토미보단 낫겠지. 그렇다는 반응입니다. 예. 아직은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지난해 돌아보면 성남의 공격은 나상호가 임대로 들어온 이후로는 철저하게 나상호 중심이었습니다. 사실상의 프리롤을 맡아서 나상호가 빨간 날에는 공격이 잘 풀리고 그렇지. 예, 나상호가 약간 다리가 무거운 날에는 팀도 덩달아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나상호 앞에선 장신 공격수 김현성이 열심히 상대 수비수와 부딪혀주고 토미는 주로 주코로 나서서 한 방을 노리고 그런데 약간 간발의 차이로 골대로 자꾸 빗나가고 이런 패턴의 공격이 자꾸 나왔고요. 시즌 초반 돌풍 일으킨 송시우는 부상 때문에 고생하다 시즌 막바지에 돌아와서 잔류의 일조를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좀 달라졌죠. 개성이 다른 5명 이상의 공격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밀리치는 신장 때문에 이슈 끌었는데 일단 김시욱보다 크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할 수 있지만 발이 생각보다 빠르다. 연계가 된다. 예. 그래서 과거로 따지면 라돈치치? 훨씬 큰데 라돈치치보다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추정이 돼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평가가 생각보다 좋다 그러고 지난해 11월부터 점 찍어준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박용지 선수 기대가 되는 게 네. 박용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뭐라 그러죠? 타이트한 팀에서 잘해요. 관리가 좀 빡센 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잘한 거죠. 다시 한번 지금 정경호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아요. 네. 자, 축구계는 부시 선수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죠. 대박이다. 라는 얘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몸값을 보면 밀리치보다는 부시가 더 높습니다. 팔 높죠. 네, 근데 물론 루마니아 언론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50만 유로, 6억 7천 정도. 사실 시민구단에서는 꽤 쓴 겁니다, 이게. 이 이적료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구단의 기대치 그리고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액수라고 볼 수 있고 부시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과거 K리그 강원과 포항에서 뛰었던 직후 있죠. 인터밀란. 예, 인터밀란. 이 선수가 루마니아 대표 경력도 있고 맞아요. 임팩트가 짧은 기간 엄청 강했어요. 김학범 감독이 잘 썼죠. 예. 근데 이 직후가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부시는 K리그 하면 통한다. 진짜? 예. 대박. 뭐 선수들이 건너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부시는 검증된 선수다. 이 선수가 일단 신장은 작은데 작지는 않아요. 1m 85. 그래도 18cm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밀리치 아래 가면 비계스몰 되지만 다른 나상호 있으면 그거보다 좀 큰 그 톨이 되니까. 근데 최전반부터 2선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움직임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수의 뭐 영상을 보면 나상호랑 비슷한데라는 또 평가도 있었고 김남일 감독이 좋아하는 3월 전술을 쓴다고 가정할 때는 밀리치 파트너, 투톱 파트너 될 수 있고 3-4-3 쓴다면 한쪽 측면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선수에 대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 작년에 좀 아쉬웠던 게 성남은 공격이잖아요. 맞아요. 네. 성남이 27경기에서 24골, 최소 득점 2위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두 선수가 좀 해결해 주길 그렇게 간절하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한번 제가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성남 프런트를 한번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외국인 선수 중에서 이제 미드필더 이스칸데로프 빼고는 3명을 다 새롭게 영입했는데 지금 모든 팀이 코로나 전국에서 비자 문제, 격리 문제 때문에 합류가 늦어지고 대부분 선수 지금 시즌 시작하고 오는 선수들이 상당 부분 될 정도로 지금 뭐 모든 팀들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남은 지금 리차드 빈트 이블러가 입에 안 붙네요. 빈트라고 해도 돼요. 빈트가 이미 합류한 지 보름도 더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선수들과 함께 몸을 끌어올리고 있고 뮬리치는 2월 5일경 부시는 다음 주 정도에 자가격리가 끝나서 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 전후면 외국인 포함한 풀 스쿼드로 지금 담금질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게 성남이 굉장히 일찌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영입 결정을 하자마자 해당 선수를 국내로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았던 거죠. 현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할 수도 있는 절차라면 어쨌든 국내에서 다 할 테니 일단 보내만 줘라. 빨리만. 마냥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이건 굉장히 기민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가격리도 일부러 큰 방을 잡아서 거기에 운동기구 쫙 몰아넣고 선수 열심히 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일단 이 선수들이 남은 기간에 얼마나 몸을 끌어올리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잘하면 성남 외인을 포함한 완전체를 개막전부터 볼 수 있다. 지금 훈련 중인데 국내 선수 중에도 부상자가 딱히 없다 그래요. 지금 어떤 팀들은 뭐 6명, 7명이 부상자가 나와서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체력 훈련을 조금 저희끼리 말로 빡세게 했지만 부상자 없다는 것. 준비를 차근차근 잘했다고 볼 수 있고 다시 공격진 얘기로 돌아오면 일단 뭐 박용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공간 침투가 돼요. 그렇죠. 이런 유형의 선수는 전술을 타는데 뭐 정경호 수석 코치가 전술을 담당하는 만큼 둘의 케미가 좀 기대가 되고 여기 홍시우 빼놓을 수 없죠. 저희가 지난 시즌 초반에 홍시우 띄우기에 좀 앞장선 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이 선수가 고졸 뭐 바로 올라온 선수여서 몸으로 덤볐잖아요. 그래서 좀 부상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K리그 타이밍, 뭐 압박 타이밍, 수비수들의 어떤 레벨 이런 거 깨우쳤으니까 올해는 더 무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 입장에서 홍시우가 더 중요한 게 2001년생이잖아요. 그래서 22세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도 적지 않은 기회가 갈 것 같습니다. 박용희 선수 얘기 한 번 더 하면은 지금 구단 내부에서는 주전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부시랑 투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성남의 22세 카드가 꽤 괜찮아요. 언급한 대로 공격적 22세 카드로 홍시우가 있고요. 미드필더 박태준.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가파르게 성장한 선수이고 이번에 김학범호 훈련에 나섰습니다. 골키퍼 허자웅도
박태준과 함께 올림픽 대표 전지훈련에 갔다 왔거든요. 네. 올드에 뽑힐 정도면 뭐 기본 기량은 뭐 말할 네. 거 없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골키퍼 선배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시우, 박태준, 허장호 정도면 다른 구단에서도 원하는 그렇죠. 이 시리즈의 맞아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미드필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간절히 원하던 이규성을 영입을 해서 김동현의 자리를 메웠습니다. 성남은 부산에서 뛰었죠, 이규성이. 이적료가 약 5억 정도 발생한 선수였는데 그때도 과감히 질러보겠다. 이적료 주겠다. 이렇게 영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팀 저 팀 이 선수 저 선수 저희 과거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아실 수 있지만 결국은 이규성이 그 울산과 부산의 구단 간 합의에 의해서 도령 울산으로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남 입장에서는 완전 영입 못하고 임대로 데려왔는데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이규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규성의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선수가 박용재 마찬가지로 정경호 코치와는 좀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무에서 축구에 눈을 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좀 평가를 그렇죠. 받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울산행이 결정되고 나서도 울산 존중하지만 나는 정경호 코치가 다시 또 하고 싶다. 성남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맞아요. 네.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만큼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근데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동현 자리가 좀 공백이 클 수도 있지만 이규성이 더 나은데? 오히려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왔는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선수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스타일이 좀 달라요. 김동현은 그때 창 기자가 얘기했지만 패스가 정확한 선수고 볼줄이 좋아요. 볼줄이 좋죠. 근데 이제 이규성 같은 경우는 볼 키핑이 좋고, 예, 그리고 전방으로 보내는 패스, 그리고 볼 소유 능력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약간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예,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규성과 짝을 맞출 뭐 미드필더 파트너로는 이종성, 예, 수원 삼성에서 뛰었죠. 이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는데, 피지컬과 터프함을 일단 장착을 했습니다. 높이도 있고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이규성이 될지 안 될지 그것 때문에 데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김남일 감독이 처음부터 원했다 그럽니다. 이 선수가 필요하다 지켜줄 선수가. 그래서 이종성과 박태준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윤용호와의 트레이드로 안진범을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가 터질 듯 지금까지 안 그래요. 터졌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청대 시절만 하더라도 진짜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만큼 성남에서 한번 뭐 부활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얘기는 일부러 뒤로 빼놨습니다. 이 팬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얘기가 누구의 영입은 뭐 누구의 합류는 뭐 영입과도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김민혁이 딱 여기에 해당돼요. 네, 연말에 제대를 해서 합류를 한 상태고요. 그날의 김민혁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입대 전 짧은 성남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그날은 작년에 나상호처럼 김민혁이 다 했다 그냥. 맞아요. 네, 김민혁이 좋은 날에 팀도 승리했다. 성남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인데 뭐 관건은 있죠. 뭐 김남일 축구를 처음 접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녹아들지 이게 일단 관건이고, 그리고 상무 시절에 생각보다 많이 못 뛰었어요. 네, 상무에는 좀 더 그 김태형 감독이 다른 선수 위주로 좀 축구 그 플랜을 꾸렸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적응을 잘한다면 김민혁 자리는 분명히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규성, 김민혁, 뭐 이종성, 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중원이 훨씬 더 낫겠다. 여기다가 또 이스칸데로프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양한 조합을 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민혁 선수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성남의 축구 핵심은 그래도 뭐니 해도 수비 아니겠습니까? 일단 안정적인 축구를 지향하고 수비진부터 시작하는 빌드업. 네. 이 빌드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 사실 성남인데 맞아요. 어쨌든 이 역할의 핵심이 누구였냐? 연재훈이었습니다. 연준이 좋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K리그 수비수 중 하나가 연재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존재감을 지닌 수비수를 영입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했는데 그런 사정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선택한 게 빈트 비올라. 울산 시절에 리차드란 이름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데려오면서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일단. 네, 줄여서 뭐 빈트라고 하고 있는데 뭐 선수는 빈트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빈트는 호주에서 데려왔지만 울산에서 2년 뛰었잖아요. 울산에서. 그래서 어떤 캐리가 전혀 생소한 무대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점수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1월 중순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국내 선수처럼. 그래서 여기서 또 플러스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굉장한 좀 많은 걸 좀 갖추고 있다 그럽니다. 높이면 높이, 뭐 연계면 연계. 그런 만큼 리차드가 아마도 연재훈의 자리를 조금 메울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두 자리는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채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수비수들이 이창용 있죠?
헤더 중요할 때마다 헤더골을 넣는 선수인데 이창용 있고 안영규 있고 베테랑 마상훈 마지막 잔류는 사실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선수로 마상훈이 꼽히잖아요. 마상훈도 있습니다. 여기에 박정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감도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이 선수가 빌드업이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굉장히 좋은 네. 선수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선수 경험도 꽤 있다 보니까 박정수가 이들을 제치고 뭐 빈트의 어떤 파트너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종성은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백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센터백으로 지금 네.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만큼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뭐 이창용, 빈트, 안영규가 만약에 선발로 나선다면 마상훈, 박정수, 이종성 백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더블 스쿼드가 사실 수비진 보고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비진은 연재훈의 공백 무게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숫자적으로나 또 퀄리티 면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름값도 좋아지고 숫자도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수비진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빌드업 괜찮고 발도 빠른데 사실 박정수, 뭐 리차드 이런 선수들 전부 다 높이가 좀 약해요. 예,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한 사실 지난 시즌에 연지현도 그렇고 임승겸도 그렇고 높이는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여기에 뮬러 같은 뚝배기 하나 들어와서 헤딩 떨면은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이게 좀 성남의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뮬리치 있잖아요. 내려와서 세피스 때 박스 안에 있어. 그 박스 말고 이 박스. 수비할 수 있습니다. 윙백은 이태희, 서보민이 일단 주전으로 나서고 박수일 양쪽 다 되거든요. 박수일과 이시영이 백업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태희도 그렇고 서범인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다 제한이 좀 있었어요. 네. 이태희는 미국 쪽 제한도 있었고 서범인 뭐 제주랑 연결된다는 얘기 많이 들렸었는데 어쨌든 남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잔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 역시 뭐 김영광이 약간 좀 앞선다면 이 김근배 대전 하나 임대 마치고 돌아왔죠. 이 선수가 1, 2번 번갈아 맡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굵직한 선수 몇몇이 빠지긴 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수들 들어왔고요.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때론 선수 영입보다 중요한 게 밸런스인데 성남은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밸런스가 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네, 무게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블 스쿼드로 양적으로 늘렸지만 지금 요소에 있는 선수들 예전에는 한두 선수에 기인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팀이 함께 할 수 있는 선수의 수준의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김남일 감독 2년 차고요. 2년 차 무섭습니다. 네, 뭐 우린준 항상 2년 차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감독도 성장을 했을 거고 선수들도 이제 김남일 측 축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 동기와 달리 지금 들어보니까 1차 때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부족한지 아는 거죠. 여기 시즌 중에도 좀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요. 7월경에 클럽하우스가 완공이 됩니다. 분당 정자동. 땅값이 좀 비싼 곳이긴 한데 어우. 여기에 훈련장 2면이 달린 곳에 이게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선수단 사이에서 이 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 작년에 광주도 사실 클럽하우스 효과를 좀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선수들이 우리 집이 생겼다는 마음가짐이 어떤 클럽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 어떤 리프레시 효과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만 양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제가 취재를 해봐도 뚜렷하게 나오는 이름이 아직 들리지 않는데요. 누가 오실지 한번 듣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남 분석해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괜찮은 스쿼드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좀 성남 팬들이 아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